안녕하십니까. 바로 그 프로그래머 서정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프로그래머는 수학을 알아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예전부터 꾸준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민이었고, 또 최근 제가 프로그래머가 알려주는 수학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수학의 기초 원리 그리고 물리의 원리에 대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오고 있고 저 또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수학을 알아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제 답부터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머는 수학을 알아야 한다 입니다. 그럼 왜 프로그래머는 수학을 알아야 한다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논의를 하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해야 하는 수학이 다를 수 있다.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수학을 알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수학이란 어떠한 수학이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알아야 할 수학은 어떠한 수학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바로 이 질문, 프로그래머는 수학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공감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럼 프로그래머가 왜 수학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프로그래머가 알려주는 수학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핫하다는 수학이라는 과목과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 떠오르고 있는 코딩 교육,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스크래치라는 아주 쉬운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코딩을 알려주면서, 그리고 예제로서 수학의 기본 원리를 알려주면 수학과 코딩 두 가지를 한꺼번에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책을 정리하고 1차 함수의 이소부화의 예제까지 정리하면서 출판사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두 만족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점차 발전시키면서 삼각함수, 벡터, 적분 단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주제가 너무 어려워지면 독자들이 수학을 너무 어려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수학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자라고 해서 지금 유튜브에 공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기획하게 되는 것은 바로 최근이 아니고 이전에도 제가 코코스투JS로 즐기는 수학, 물리, 그리고 게임이라는 책을 썼고, 그 이전에는 지오지브라로 즐기는 수학, 물리, 그리고 게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저는 수학과 물리, 그리고 프로그램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앞에 책을 출간하면서 썼던 서문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 머리를 식힌다면서 게임을 합니다. 수학이나 물리는 어렵고 따분한 것이고 게임은 즐거운 것이라는 생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어린이에게만 국한되는 현상도 아닐 것입니다. 게임과 생활 속에 수학과 물리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쉽게 설명한다면 수학과 물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내용이 몇 년 전 예전에 책을 출간하면서 서문에 썼던 제 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속에 있는 수학과 물리의 원리를 설명해주면 수학과 물리에 좀 더 친해지고, 또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과 물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배우는 것은 어떠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해서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요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 수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본다면 수학,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저 역시 그랬고, 수학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고 여전히 다가가기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수학 과목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프로그래머가 되기 어렵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접하는 수학, 우리가 배우는 수학과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수학이 같지 않다, 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운 수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 경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수학과 물리,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책도 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내용들을 쉽게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최근 저희 아이가 미분과 적분을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쓴 책에 봐라. 미분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속도가 순간 변화하는 속도에 대한 학문이고, 적분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땅의 면적, 불규칙한 땅의 면적을 재기 위해서 잘게 쪼갠 사각형을 넣은 것이란다. 그런 의미를 이해한다면 수학, 미분, 적분이 쉽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제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빠가 얘기하는 미분과 적분은 제가 배우는 미분과 적분이랑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어떠한 것을 넌 배우고 있니? 라고 해서 아들의 문제집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수능에 나온 이런 문제들이 가득 차 있더군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미분과 적분을 배울 때 얼마나 이 과목을 싫어했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이 과목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가득 찬 문제를 위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수학이었고, 항상 수학은 고난한 과목이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미분과 적분을 가리키는 수학 교과 과정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수학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신, 코코신, 코코코, 신신. 제가 삼각함수를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이 벌써 한 30년 되는군요. 그런데 잊지 않은 것이 이것입니다. 신신, 코코신, 코코코, 신신. 근데 이게 무엇일까요? 제가 그리고 왜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체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수학 선생님 중 한 분이 긴 대걸레를 반으로 잘라서 그 몽둥이로 수학 공식을 못 외는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신신, 코코신, 코코코, 신신, 바로 삼각함수에 대해서 어떤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외라고 그랬고, 못 외는 아이들은 몽둥이로 맞았죠. 그래서 몽둥이를 맞거나 아니면은 맞기 싫어서 공포에 질려서 외웠던 우리에게는 그렇게 수학이 좋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신신, 코코신, 코코코, 신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글로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것은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그러니까 sin A와 B를 더했을 때 신, 코코, 신, 그 다음에 코사인 두 값을 뺐을 때 코코코, 신.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때 무작정 외웠던 신신, 코코신, 코코코, 신신은 외우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교육은 수학임에도 불구하고 암기 위주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거리가 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왜 수학을 배워야 하고 삼각함수를 배워야 하고 벡터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그저 좋은 학교에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아주 현실적이지만 그다지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배워야 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수학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래머가 알려주는 수학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은 바로 미끄럼틀 예제를 갖고 있습니다. 미끄럼틀의 밑변과 빗변의 길이로 높이를 구하거나 높이와 밑변의 높이로 빗변의 길이를 구하든지 이러한 미끄럼틀 예제로 삼각함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걸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 가지 예가 1차 함수 그래프를 설명하면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 그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바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미끄럼틀의 길이와 높이를 구하는 과정 또는 1차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는 예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삼각함수나 벡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포트리스와 같은 게임, 그리고 앵그리버드와 같은 투석 게임, 그리고 탱크 게임, 이러한 게임 속에서 벡터와 삼각함수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수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면 당연히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삼각함수와 벡터를 익히고 수학을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수학의 원리는 게임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와 같이 대공 미사일 추적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미사일의 궤도를 추적하기 위해서 삼각함수, 벡터, 그리고 가속도와 같은 수학과 물리의 원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스크린 골프에서도 수학의 공식, 삼각함수, 벡터, 가속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원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의 빠르기, 방향, 각도를 계산해서 비거리와 방향, 궤도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프로그래머는 수학을 알아야 하나요?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결론을 내기 전에 한 가지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영어권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어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토익 같은 시험을 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토익 시험을 보는 이유가 이 예와 같이 아주 우스운 상황 때문은 아니겠죠? 어이, 너 몇 점이야? 나 토익 960이야. 960, 난 800인데. 우리가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이유, 바로 유명한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영어. Hello, this is Elsie Tree. I'm sorry, but Mr. Albertson's business trip right now is not available. Okay. 슈피언도.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권 국가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영어는 바로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의사소통을 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바로 영어는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프로그래머는 수학을 알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유명한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내신 수학이나 수능 성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가 됐을 때 개인 프로그램을 하든 아니면 미사일 추적 시스템을 만들건 아니면 스크린 골프를 만들건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때 바로 수학의 원리가 필요하고 수학의 원리를 알면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래머가 수학의 원리와 친해져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몇 권의 책, 최근에 다시 프로그래머가 알려주는 수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동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계신데
만약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힘을 실어주세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내용,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프로그래머는 수학을 알아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공감하고 수학, 바로 그것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리고 하나의 지식으로서 필요하구나, 그리고 실용적인 수학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혹시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에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더라도 필요한 수학,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학에 대해서 조금씩 다가가고 흥미를 가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결국 같은 수학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잘하게 되겠지만은 바로 수학에 대해서도 좀 더 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 더 많은 강의와 자료를 얻으시려면 www.creapple.com 크리애플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 보다 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